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화성태안 아너스폴의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다소에서는 각 타입별 평면도를 3D로 제작한 이후에 현관에 설치될 수 있는 중문의 형태 모든 형태를 실제 3D로 제작해서 설치가 하는 과정 시 참고해야 될 사항, 그리고 실제 설치됐을 때 어떠한 장점과 또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심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평면도는 84B 타입의 평면도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현관을 들어오는 이 부분에 중문을 설치하고, 그리고 안방 쪽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이 앞쪽에 이쪽 부분에도 중문을 슬라이딩 형태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중문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좀 세심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4B 타입 같은 경우는 27세대입니다. 전체 세대 수에 이렇게 많은 세대수는 아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현관 사이즈가 상당히 넓습니다. 84B 타입과 84C 타입은 84A 타입보다 약 한 15cm 이상 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중문들의 어떤 가격적인 차이가 84A 타입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셔서 박람 매장 또는 저희 매장 쇼룸에 방문하셨을 때 이 점에 약간 더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84B 타입 평면도를 3D로 제작한 형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B 타입은 현관의 넓이가 약 1m 30cm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기존의 최근 신규 입주 아파트의 현관 사이즈는 대략 1m 22하입니다. 1m 15cm 또는 정말 작은 데는 1m 5cm 이렇습니다. 그런데 1m 30cm이기 때문에 정말 넓은 사이즈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문다수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문은 폴드 스윙 도어와 이렇게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즈의 면이 접히면서 열리는 폴드 스윙 도어, 그리고 익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원슬라이딩 도어, 문 전체 통창, 그리고 유리면을 분할하는 디바이딩 창, 그리고 아치 창, 그리고 간살, 부분 간살과 전체 간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비대칭 여닫이는 도어 2개가 달려 있어서 4분의 3 사이즈와 4분의 1 사이즈가 열리는 이런 구조이죠.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도 유리를 분할해서 아래 하단을 다른 유리로 가지고 갈 수 있고요. 아치도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버서블이라는 도어가 있습니다. 큰 창을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인데, 우리 84B 타입과 C 타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현관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비대칭 여닫이 하나를 설치하기에는 좀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연동 도어가 있는데 1m 30이기 때문에 설치하셔도 무방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는 더 넓게 많이 열고자 할 때는 신발장 측면을 철거 확장을 해서 설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중문들과 각 중문별로 참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폴드 스윙 도어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약 1m 30cm, 상당히 넓습니다. 기존 현관보다 정말 넓기 때문에 충분히 넓은 계고부 전체 개방을 했을 때 무조건 현관보다는 넓기 때문에 큰 짐들이 들어오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1m 30을 설치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이 되죠. 사실 거실에서 이 현관이 정면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약 한 요 정도 각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거실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큰 포지션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 가장 첫 인상으로 이렇게 대면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되게 고민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현관이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용의 편리함을 좀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자동형인 폴드 스윙 도어, 그리고 또 리버서블 비대칭 여닫이, 그리고 인테리어적으로는 되게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원슬라이딩,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선호되는 어떤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폴드 스윙 도어는 손잡이 방향을 거실 방향으로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중문은 동일합니다. 손잡이가 거실 방향으로 위치해 있어야 가장 짧은 동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반대로 있다고 만약에 가정할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와서 문을 열어야 되고요. 현관에서도 이쪽에서 문을 열어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으로 위치하는 게 기본 가이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열려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열려있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설치를 해보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해서 거실 쪽에서 열려서 이렇게 들어가고 전체 개방을 했을 때는 이 화장실 쪽으로 붙어지는 거죠. 폴드 스윙도어는 3분의 1과 3분의 2 면이 접히면서 열리기 때문에 이 디딤돌 기준 설치되는 중심축으로부터 이렇게 돌출되는 사이즈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이 현관에 나오는 사용자와 간섭률이 상당히 적죠. 이 돌출 부분이가 상당히 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도 이 폴드 스윙도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열립니다. 회전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방문처럼. 그래서 신발 여기 벗어놓아도 신발에 쓸림이 없다는 거, 이런 특장점이 있는 게 바로 폴드 스윙도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폴드 스윙도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잡아다녀도 되는 구조이고요. 기본적으로 바닥에 레일이 없습니다. 레일이 없기 때문에 뭐 청소라든지 물건이 드나들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보시면 문이 닫힐 때 이렇게 마지막에 속도가 저감이 되는 댐퍼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손김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도어, 그리고 가장 편리한 도어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폴드 스윙 도어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드 스윙 도어는 방금 영상처럼 이렇게 구동이 되는 부분 한번 보여드렸고요. 실제 그러면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폴드 스윙 도어를 보면서 색상이나 유리나 이런 디자인들을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중문의 사진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중문을 설치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언제 설치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현관 중문 같은 경우는 청소 이전에 시공을 하게 되면 청소 상태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현관 자체가 좁은 현관 같은 경우는 이사 이후에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거든요. 가구나 가전이 들어오면서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84B 타입과 84C 타입 같은 경우는 1m 30이 넘기 때문에 폴드 스윙도어 리버서블, 뭐 원슬라이딩, 비대칭 여닫이, 비대칭 여닫이 좀 제외해야 될 것 같아요. 회전 반경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는 이사 전에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면동 같은 경우는 이사 이전에 이후에 하시는 게 좀 권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 이후에 하시더라도 제가 복도에 이렇게 비닐막으로 커버링을 보양 작업을 하고요.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양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시공 제품이다 보니까 뭐 약간의 이제 먼지나 이런 부분이 좀 잔여 먼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는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하시면 이사 청소 전에 하시는 부분들을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어는 이렇게 전체 개방되는 여닫이 형태이기 때문에 돌출되는 부위가 발생을 해요. 하지만 3분의 2와 3분의 1 사이즈의 문이 접히면서 열리기 때문에 이 돌출되는 부분들이 기본 여닫이보다 한 30%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신발에 걸림도 없는 거죠. 신발을 벗어 놓아서 문을 다시 밀고 나가실 때 그렇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설치하고 선택하시는 형태입니다. 브론즈 율이고요. 전체 코트나이트 컬러 순 100%를 선택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색깔이 나중에는 좀 바랜 현상이 발생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 바랜 상태의 컬러가 바로 코트나이트 컬러라고 하는데요. 살짝 아이보리의 미세한 색감이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 백색이 아닌 코트나이트 컬러가 주로 많이 선택이 되시고요. 손잡이는 블랙, 화이트, 골드, 그리고 유리 몰딩도 블랙, 화이트, 골드. 유리는 브론즈, 투명, 다양한 유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브론즈 유리를 좀 많이 하세요. 우리 화성 아누스퍼리 같은 경우는 신발장 부분이 흑경이라서 약간 브론즈 유리하고 좀 잘 매칭이 되거든요. 그리고 블랙 손잡이야 블랙 몰딩 이런 부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장 기본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변형하게 되는데 유리는 투명 유리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코트나이트 컬러입니다. 보기에는 화이트로 보이시죠? 그런데 아주 미세한 아이보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우선 색 발림 현상이 처음부터 이렇게 색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도 화이트, 이에 맞춰서 유리 몰딩도 화이트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이제 깔끔한 느낌들이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유리를 불투명으로 이제 진행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가장 불투명 유리 중에 정말 많이 선택하시는 게 모르세로 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몬트레 컬러는 매트 화이트 컬러입니다. 조금 더 베이지에 가까워지는 이런 컬러가 되겠고요. 그리고 손잡이 컬러 블랙,
그리고 유리 몰딩 블랙, 유리는 불투명인 모르쇠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엣지 부분들이 블랙이면 대부분 유리 몰딩과 손잡이를 블랙으로 하시면 대체적으로 컬러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유리 몰딩과 손잡이의 컬러 밸런스를 좀 잘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투명 같은 경우는 이런 모르쇠로 결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입자에서 불투명 처리, 안개 필름처럼 이런 느낌이 나는 불투명 유리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유리 몰딩 블랙, 그리고 손잡이는 골드로 포인트를 주신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트 베이지입니다. 상당히 따뜻한 느낌들이 많이 나는 이 컬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컬러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신발장 컬러나 이 벽지 컬러가 약간 베이지 톤하고 좀 많이 가까워질 때 좀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이유는 이제 신발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 어지러워지는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아래 하단을 막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있지만 잠깐 무게 중심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좀 안정감을 얻고 싶을 때 이런 하단 마감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리 몰딩 화이트에 손잡이 이렇게 매칭하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매칭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골드로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전체 화이트를 하시거나 이런 형태로도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겠습니다. 전체 열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열립니다. 저희 비대칭 여다지처럼 이렇게 방문처럼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신발을 여기에 벗어 놓아도 전혀 쓸림이 없는 그런 구동 방식의 중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전체 커튼 화이트, 모르쇠로 유리, 그리고 아래 하단 마감 주셨고요. 손잡이는 골드, 유리 몰딩 화이트, 전체적인 화이트 밸런스에 손잡이를 골드로 포인트를 주신 상태인 거죠. 모르쇠로 유리 같은 경우는 불투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아래 하단을 막으실 필요는 없지만 약간 붕 뜨는 느낌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음으로써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와서 좀 더 안정감을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동일한 이제 옵션이긴 한데 유리 몰딩을 골드 손잡이와 매칭을 시키셨고요. 전체 통으로 이렇게 모르쇠로 유리를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시원한 물줄기 같은 이런 패턴이 되게 시원해 보입니다. 답답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말 많이 선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틀의 컬러는 여러 가지 컬러풀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지만 최근 트렌드는 좀 이 채도가 높은 컬러는 이제 뭐 1, 2년 정도 지나면 유행이 타버리니까 지금은 좀 많이 선택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2, 30여 가지의 컬러의 패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원하시는 컬러를 충족하실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유리는 브론즈, 유리 몰딩 골드 손잡이와 동일하게 매칭을 시키신 거고요. 문틀 같은 경우는 우드톤으로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손잡이 골드. 왜 그러냐면은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우드톤이라서 같이 매칭을 하시고자 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깨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도 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망임 유리라든지 강화 유리의 옵션을 통해서 유리 깨짐에 대한 불안감을 좀 더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밸런스의 블랙 손잡이,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가 한쪽이 불이 꺼지면 그쪽 면을 바라볼 때 되게 어둡거든요. 그런데 안쪽과 바깥쪽에 다 불이 켜져 있으면 아주 미세한 브라운 정도의 컬러만 느끼면서도 이렇게 투명한 개방감이 넓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샴페인 골드입니다. 상당히 많이 은은하면서도 컬러 채도가 있는 컬러를 원하실 때 이 샴페인 골드를 되게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모르쇠로 유리의 아래 하단 마금, 그리고 손잡이와 유리 몰딩 골드,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좀 주신 거죠. 사실 여기 이제 블랙을 하셔도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블랙 골드 몰딩과 골드 손잡이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도 실제 보시면 되게 은은하거든요. 그래서 매장이 저희가 아노스포레에서부터 20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주말과 뭐 또 늦은 시간에도 예약만 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시거든요. 실제 이 컬러들을 보시면서 체감해 보시는 게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각 중문들마다 집에 설치되는 정 사이즈로 쇼룸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체험해 보시면 좀 더 고민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빨리 잘 어떤 답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폴드 싱글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테리어감을 가장 높이는 중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슬라이딩이죠. 그래서 원슬라이딩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는데요. 기본적으로 통창, 그리고 유리 디바이딩, 아치, 부분 간살, 전체 간살 이런 종류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제가 이 부분 간살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네.
요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1m 30이면 정말 큽니다.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저희 쇼룸에 설치되어 있는 게 1m 뭐 10cm 또는 1m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 와서 보시면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다 30cm가 더 커지는 거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0cm가 커진 1m 30 정도의 문의 무게는 약 한 40, 한 2, 3kg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무게의 감을 줄이는 이제 호차라고 하는 그런 바퀴가 그 무게를 이제 상쇄시키면서 문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손잡이가 거실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 부분이 기본 가이드라고 했는데 여기는 문 넓이만큼 이동할 수 있는 벽체가 거실 방향에서 왼쪽에 있기 때문에 손잡이가 이제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요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나갈 때도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원슬라이딩이 주는 인테리어감을 높이는 그런 효율성보다 사실 이 문을 이렇게 한두 발짝 더 가서 하는 거는 크게 불편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부분 그런 부분이 큰 고민거리는 아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밖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뭐 방 안에서도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층간소음 매트를 깔게 되시면 이 원슬라이딩도 마찬가지고 리버서블도 마찬가지, 폴드 싱더도 마찬가지고요. 요 정도는 다 커팅을 해야 됩니다. 네, 요렇게 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커팅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먼지가 좀 쌓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또 반려동물을 위해서 층간소음 매트를 까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비대칭 여다지 같은 경우는 비대칭 여다지나 폴드 싱도 같은 경우는 아까 열리는 회전 방향에서 이렇게 커팅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 부분만큼 깔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만 커팅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걱정하시는 게 이 멀티 컨트롤 이 스위치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벽에서 이 스위치 두께만큼 그 이상을 이제 이격시켜서 그러니까 제가 살짝 네, 요렇게 이격을 시켜서 가기 때문에 전혀 걸릴 일이 없다. 걸리는 부분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이 전체 열리는 폭은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이 손잡이 두께만큼 요렇게 남기게 되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틈새가 벌어져 있죠. 자, 이런 틈새가 이제 벌어진 부분들은 이 공간에 저희가 몰딩을 세우게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중문회사가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네, 요렇게 딱 몰딩을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 아래까지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틈새를 막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이제 모헤어라는 이 형태 또는 가스켓의 고무 어떤 튜브를 이렇게 여 사이에 장착을 해서 틈새를 완전히 밀폐하게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스위치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도 실제 타 아파트에서 설치된 사례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개방감이 가장 좋은 중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감도 가장 우수하고요. 자, 이렇게 내외부 인테리어 하셨을 경우에 그 내부 인테리어에 어떤 변경되고 멋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오픈시키고자 하실 때 이렇게 원슬라이딩 19라고 하죠. 통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제 이쪽에 뭐 액자라든지 이런 거를 걸어 놓으셨을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런 뭐 장식이라든지 액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보여지기를 원하실 때 이렇게 통창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창 같은 경우는 뭐 개방감이 너무 우수해서 이런 형태로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렇게 불투명 유리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디바이딩해서 진행을 좀 해서 좀 더 너무 밋밋한 부분들이 있을까봐 좀 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인을 세로형, 가로형 라인을 줘서 좀 더 디자인틱하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과 불투명 유리를 통해서 조금 더 안에 내부가 보여지는 부분들을 차단을 함으로써 개인 어떤 프라이버시를 좀 더 보호하는 이런 형태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1m 10 정도 되는 현관이에요.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원슬라이딩이 워낙 개방되는 넓이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넓은 계구부에 오픈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투명 유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4분의 R인데 여기도 4분의 R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면이 만들어진 수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브론즈 유리, 여기는 투명 유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분할인데 여기 1, 2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브론즈율이고 여기 아래 하단에 판으로 막았는데 주방에서 신발이 보이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으로 막아도 전체 직각형의 면이기 때문에 분할을 나눠서 이렇게 세팅을 하셔도 되게 모던한 느낌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되게 많이 하시고요. 문다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리 전체적인 슬라이딩의 면을 디바이딩을 하게 되면 각 면마다 다른 유리로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흑경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팬트리 도어가 흑경인데, 그래서 블랙 같은 경우도 잘 어울립니다. 여기는 이제 망임 유리로 하신 경우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원슬라이딩을 전체 열게 되면 이 손잡이만큼 난교도가 다 열립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정말 많은 대세죠. 이런 간살 형태입니다. 간살 같은 경우 이렇게 부분 간살이 있고 전체 간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불투명으로 하셨는데, 불투명으로 하시게 되면 간살이 도드라집니다. 그런데 투명으로 하게 되면 간살이 좀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답답한 감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참고하셔서 투명과 불투명 유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살 같은 경우 이렇게 내추럴 톤, 원로 톤으로 랩핑해 놓으면 정말 나무 같은 느낌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예뻐서 좀 많이 하고 계시는 추세이고요. 이렇게 안방 드레스룸 쪽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오픈이 되고요. 닫았을 때 이렇게 되고, 그 대신에 이쪽 외창에서 들어오는 한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차단하기 위해서, 또는 화장실의 사용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드레스룸에 주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룸 쪽 외창이 있다라고 하면 주문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치형으로도 이렇게 드레스룸은 시공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샴페인 골드입니다. 중문 중에서도 이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 비대칭 여다지 같은 경우 저희 문다수에서는 도장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색상이 고급스럽거든요.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는 화이트, 블랙, 징그레이, 샴페인 골드. 이제 앞에 보이는 컬러가 샴페인 골드거든요. 이렇게 부분 간살과 가로 라인 하나를 더 주신 거예요. 세로 라인은 좀 밋밋할 수 있어서 가로 라인 한 번 더 주셔서 좀 더 면 분할과 좀 너무 밋밋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신발장 부분에 이런 엣지 부분들, 문 틈새 부분이 골드 컬러로 마감돼 있어서 이 샴페인 골드로 선택을 하셨는데, 부분적인 컬러가 잘 매팅이 돼서 너무 잘 어울리고, 브론즈 유리 같은 경우가 이 흑경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럽고 은은하고 약간 안에가 잘 보이지도, 약간은 좀 더 차단이 되는 이런 형태로 잘 세팅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내출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 뭐 간살뿐만 아니라 이게 프레임 전체를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 하단을 막고 이렇게 모리세로 유리를 했을 때도 상당히 레트로한 느낌들이 많이 나서 이런 식으로 도 많이 선택을 하세요. 전체 열리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치 같은 경우는 앞에 보이는 이 구의 아치를 주고 아래를 한 번 더 가로 라인을 주는 이 세팅이 가장 많이 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나는 개방감이 원한다, 그럼 이 가로 라인을 없애시고요. 이게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디자인이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디바이딩을 하게 되면 이 아래 유리를 또 다른 유리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신발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나 또는 이제 개인 어떤 디자인적인 취향에 맞춰서 유리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화이트, 여기는 브론즈 유리고 여기는 투명 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샴페인 골드. 왜냐면 이런 느낌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간 샴페인 골드 톤에 미세하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톤을 하신 거고요. 모르세로 유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 아치 가능하시고, 여기 브론즈 유리인데 브론즈 유리에 샴페인 골드 불투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부가 좀 보여지는 걸 차단하시는 이런 형태이고요. 대부분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좀 약간 거실이 정면으로 보이는 구조여서 이렇게 불투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거실에서 현관이 이렇게 측면에 있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방이 좀 더 이쪽 정면으로 와 있을 때는 대부분 좀 불투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투명과 불투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방구 아치가 있고 코너 아치가 있습니다. 이게 정방향 코너 아치고 사선 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다양하게 디바이딩 가능하시고요.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자동문도 있습니다. 자동문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동일한 색상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세팅이 가능하겠습니다. 원슬라이딩 자동문 같은 경우는 가격대 좀 더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아치, 간살, 통유리, 그다음에 유리의 디바이딩 이런 디자인을 충분히 고민하신다면, 이런 예시들을 가지고 고민하신다면 고객님께서 원하시고 다른 집에는 없는 내 집에만 있는 그런 특별한 원슬라이딩 중문을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원슬라이딩 설명이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대칭 여다지 중문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비대칭 여다지 중문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1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1m 20이라든지 그 이하 사이즈에는 좀 예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84 AB 타입 같은 경우는 1m 30이라는 사이즈라서 설치해 놓으면 너무나 예쁜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실 사이즈 실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 이 사이즈를 1대1로 제가 설치한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손잡이 방향 거실 방향으로 위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 가로의 넓이가 좀 좁아서 이게 좀 웅장하지가 않은데 우리가 1m 30 사이즈라서 이게 되게 큽니다.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예쁘고 디자인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치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좀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조금 맞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완전히 90도로 열어볼게요. 여기까지도 오픈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라서 이쪽 우리 신발장이 흑경과 잘 어울린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 반경이 엄청 납니다. 사실 이게 이 비대칭 여닫이는 중문으로 사용되는 문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쇼룸이라든지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신발을 벗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비대칭 여닫이 도어거든요. 그래서 자 요렇게 되어 있지만 요게 이렇게 화장실을 보게 되면 다 열었을 때 들어올 때 이렇게 열고 나오면 화장실 나오는 사람과 간섭이 발생을 합니다. 또 반대로 요 아이를 이제 바깥쪽으로 우리가 안에서 밀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번 느낌들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회전 반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발을 여기다 벗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벗고 이동해야 되는 출입구에 이 비대칭 여닫이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신발에 쓰던 슬림 이 부분들이 좀 가장 조금은 참고하면서 좀 불편한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알고 계셔서 구매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구매하셨다가 이 부분이 불편 사항으로 다가오면 정말 좀 불편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정도까지 네. 요 정도까지 네. 저희가 커팅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려지는 부분이 싫어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여기 전체 여기까지 아예 그냥 완전히 이렇게 여기까지 네. 이건 없애버리고 네. 만약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부터는 안 깔아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잘라내는 부분이 너무 커서 그래서 층간소음 매트 까시는 분들은 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나 뭐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1m 30이라는 현관 사이즈가 뭐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도 일반 84A보다는 좀 더 높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 현관에 다른 현관에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비대칭 여닫이는 아치 옵션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치 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아치를 하게 되면 아치 손잡이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데 일반형으로도 변경 가능하세요.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일반형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통짜로 아치 그리고 아치하고 아래를 유리 분할해서 다른 유리로 세팅이 가능하시고요. 위아래 아치 그리고 코너 아치 장방향 코너 아치 사선 방향 이렇게 가능하시고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회전 방향이 너무 커가지고 화장실에 나오신 분은 간섭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층간소음 매트 깔게 되면 이만큼 이제 다 절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이빨 빠진 것처럼 조금 보기 안 좋아서 만약에 층간소음 매트 까시는 분들은 삼연동 또는 원슬라이딩 제품을 설치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일부 좀 해소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에서 아치 옵션을 쓸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디자인입니다. 위에만 아치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유리를 분할해서 다른 유리로 세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이제 안개 같은 불투명,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모르세로라는 불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치 옵션 손잡이, 여기는 일반 손잡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측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코너 아치만 주실 수가 있어요.
있어요. 유리 분할하고 아래는 모르세로 유리, 위에는 브론즈 유리. 여기는 투명 유리입니다. 여기도 투명 유리고요. 투명 유리와 브론즈 유리, 딱 브라운 느낌들이 많이 나죠.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인데 기본형입니다. 지금 이게 한 1m 20 정도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m 30이니까 거의 이 정도 느낌을 보시면 돼요.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유리 자체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개방감 되게 우수하고, 이런 젠 스타일의 각진 느낌들이 되게 심플하고 모던합니다. 깔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력 때문에 비대칭 여닫이를 꾸준하게 또 마니아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약간의 불편사항이 있어도 감사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비대칭 여닫이의 멋스러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일한 형태이기도 하고, 여기는 일반 투명 유리입니다. 여기는 브론즈 유리고요.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리의 변경만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동일한 제품이지만 유리는 이제 여기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여기는 그레이 유리입니다. 그레이 유리고, 여기는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샴페인 골드는 이제 도장 마감이라서 상당히 은은해서 되게 예쁘고요. 그레이는 투명보다는 조금 더 컬러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묵직한 느낌들이 좀 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컬러를 랩핑할 수가 있습니다. 내추럴 오크 톤이고요. 여기는 월러 톤입니다. 그래서 부분 랩 이렇게 간살도 가능하고요. 전체 간살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집안 내부 인테리어나 벽지 색깔에 맞춰서 오크톤이나 월러톤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치를 위아래로 주신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너무나 카멜레온처럼 너무 변신이 180도로 바뀝니다. 비대칭 여닫이가. 그래서 이런 매력 때문에 비대칭 여닫이를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 아치를 주는 모습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아치 손잡이, 여기는 일반 손잡이인데, 여기는 안에 내부가 보여지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모르쇠로 유리를 하신 거고요. 여기는 투명 유리, 일반 투명 유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자인틱한 부분들은 좀 더, 이쪽 부분이 좀 더 뭔가 이 아치 옵션에 집중이 잘 되죠. 왜냐하면 이 불투명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눈에 먼저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현관의 공간은 이제 딱 주문까지인 거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아치 집중은 되진 않아요. 이제 투명 유리로서 이 방 내부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벽까지, 안에 내부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관의 넓이가 딱 들어왔을 때 이 방 깊이까지 스페이스 공간이 되게 이제 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개방감의 차이가 이 투명과 불투명 유리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너 아치를 하게 되면 이런 정방향 이렇게도 가능하고, 또 이쪽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치도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시다는 부분과, 여러 가지 간살이라든지 색상 변화, 랩핑, 그리고 유리에 따라서도 부드러움과 가벼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바로 비대칭 여닫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설치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층간소음 매트 깔았을 때 부분들, 그리고 문이 회전됐을 때 회전 반경에서 신발의 걸림, 이런 부분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사용했을 때 큰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비대칭 여닫이는 구매하셔도 충분하시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중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 하나가 회전하는 리버서블 도어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사실 1m 20 이하의 현관에 가장 잘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1m 30이어가지고 좀 상당히 너무 이렇게 개방감이 너무 우수해가지고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넓은 개방감이. 네, 그럴 정도로 되게 큰 거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3D로 제작을 해서 보여줬을 때는 괜찮을 것 같고, 뭐 전혀 문제 이렇게 딱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게 엄청 큰 겁니다. 사실 1m 30이라는 이 넓이가 정말 큰 거거든요. 그래서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이라서 더더욱더 그런 느낌들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열려 있는 모습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리버서블 도어는 원 슬라이딩과 동일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에 나는 슬라이딩 되는 형태가 싫고 여닫이가 좋다라고 하시면, 여닫이가 좋은 상태에서 비대칭 슬라이딩처럼 개방감이 넓은 나는 이런 중문들을 원해 라고 하셨을 때 선택하시는 게 바로 이 리버서블 도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는 워낙에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이
개이므로 너무나 많은 개방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전 반경 전체 개방해서 열려도 회전 반경이 요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 복도의 절반 정도는 차지할 수 있긴 한데 비대칭 여다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막아버리니까요. 그리고 이 회전 반경 같은 경우도 이런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요 정도니까 요렇게 회전 반경이 됩니다. 그래서 신발 부분들이 여기에 놓이게 되면 조금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이 정도에 놓으셔야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층간 소음 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정도, 네, 요 정도 살짝만 더 좀 나와가지고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절단을 좀 해야 됩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절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절단 싫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연동 그리고 원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시면 이런 이렇게 사각형으로 절단하실 리는 없는 거죠.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리버서블 도어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리버서블 도어는 반자동형입니다. 그래서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방감 정말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그리고 레일이 없어서 물건의 드나듦이나 그리고 청소를 하게 될 때 상당히 간편하게 청소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전체 개방감도 95%가 개방되기 때문에 1m 30이라는 현관에 95%면은 약 1m 한 15? 정도까지 개방을 시켜버리는 거니까 대부분 이 방화문, 이 현관문의 넓이가 95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20cm 이상이 더 열리는 거니까 뭐 정말 큰 부피에 지금 들어오는데 차등에 뭐 문제가 없이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드나들 때.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 리버서블의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 좀 안내 드리고요. 실제 현관에 설치된 모습들을 보면서 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어는 좁은 현관에 되게 많이 설치되는 중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약 1m 5cm 정도 되는 현관이거든요. 정말 좁은 현관이에요. 그런데 이 리버스블 도어 자체가 설치됨으로써 약 95%니까 약 한 90cm 정도 열리게 됩니다. 그럼 현관문 정도 거의 열려요. 그래서 정말 그 개방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문 중에 하나가 정말 탁월하다, 리버스블 도어가. 그런데 이제 84B C 타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현관이 넓으니까 뭐 이런 리버스블 도어의 어떤 좁은 현관의 어떤 효율성보다는 어떤 개방감 측면에서 충분히 더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튼 화이트 컬러의 투명 유리, 그리고 유리 몰딩 화이트의 손잡이만 블랙,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틈새 부분들, 그리고 흑경에 의해서 컬러를 밸런스 좀 맞추려고 포인트 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투명 유리인데 이렇게 현관이 직선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게 지저분하거든요. 개방감은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으면 신발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버서블 같은 경우는 특히 신발을 막을 때는 이렇게 리버 하단 마감 이런 형태를 좀 많이 하시고요. 유리 몰딩 블랙 하단 마감 주신 거고요. 손잡이도 블랙 하신 거고요. 동일한 형태이고 여기는 이제 그레이 유리입니다. 여기는 투명 유리고 여기 유리 몰딩 골드, 손잡이 골드 이렇게 매칭을 다양하게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컬러도 다양하게 더 변경 가능하시고요. 유리는 모르세로 유리, 그리고 유리 몰딩과 손잡이는 골드로 통일하신 거죠. 자, 징그레이 컬러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발장 컬러가 흑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몬트 프레임 징그레이 유리를 브론즈로 하셔도 무방하고요. 이렇게 브론즈 유리를 했을 때 불투명인데요. 그 안쪽과 바깥쪽이 불이 꺼지면 더 어두워집니다. 확실히 차단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개방됐을 때 약 95% 개방돼서 거의 다 개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트 하나 두께가 4cm거든요. 5cm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빼고 거의 다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투명한 유리의 불투명입니다. 여기는 브론즈의 불투명입니다. 약간의 이제 미세한 차이긴 한데 투명의 불투명 처리된 유리가 상당히 좀 밝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면 이 브론즈 불투명은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죠.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르세로 유리입니다. 모르세로 유리를 통유리로 줬기 때문에 개방감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불투명 유리가 답답한데 모르세로 유리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시원한 느낌들이 많이 납니다. 빗줄기 같은 느낌들을 연상시켜서 그런지 되게 시원한 느낌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문틀 도어의 틀 사이에
블랙 컬러와 동일하게 손잡이 또한 역시 블랙으로 매칭해서 포인트를 매칭 시키신 거죠. 그냥 전체 화이트 계열 쪽으로 매칭 시키신 거고요. 투명유리를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복도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화장실로 갈 때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완전 하나 자체가 통유리일 때 개방감은 정말 우수하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컬러풀하게 다양한 유리 선택 가능하시면서 손잡이 몰딩 다 다르게 가면 브론즈 유리, 손잡이 골드, 몰딩 화이트, 그다음에 블루 계열, 그러니까 이렇게 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형태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는 1m 한 15 정도 되는 현관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징그레이 컬러, 유리 몰딩과 손잡이 블랙, 여기 투명 유리입니다. 여기 흑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하셔도 보시기에 좀 이렇게 너무 언밸런스 하진 않거든요. 그것도 너무 묵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묵직하게 컬러를 주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이제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러니까 투명에서 브론즈로 오는 순간 확실히 더 무게감이 더 있어져요. 여기는 지금 1m 25 정도 됩니다. 거의 1m 30하고 보셔도 될 정도로 큰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큰 문을 크게 됩니다. 이 리버서블 도어가 정말 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개방감 정말 우수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열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끝에서 회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 4분의 1 지점에 중심축이 있습니다. 이 중심축의 연결 커넥터에 의해서 열리는 구조입니다. 이게 색깔은 브론즈, 여기는 화이트인데, 그래서 이쪽에 이제 공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반려동물이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조금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전혀 무방한 구조이고요. 구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색감과 컬러감, 그리고 개방감, 유리의 어떤 색깔의 차이, 그리고 투명과 불투명의 차이, 그리고 손잡이와 유리 몰딩의 차이에 의해서 다양한 느낌들이 연출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또 집안 내부의 가구나 이런 색감들과 커튼, 뭐 이런 부분들, 소파 색상, 이런 어떤 컬러의 어떤 통일성,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 부분적인 컬러 옵션들을 선택하신다면 정말 집안 내부에 잘 어울리는, 그리고 현관을 딱 열었을 때 첫인상이 되는 우리의 중문, 이 중문을 정말 멋스러운 중문으로 선택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리버서블 도어를 마치고요. 마지막 3연동 도어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3연동 중문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3연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 3개가 연동이 되어서 열리는 이 구조는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3연동 같은 경우는 구조상 그 어떤 중문보다 방풍이나 어떤 소음, 그리고 방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거든요. 기능성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현관이 1m 20 이하, 막 1m 10, 1m 5 막 이렇기 때문에 3연동을 설치하게 되면 전체 넓이 3분의 2 정도만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4, 3, 12, 네, 40, 80, 지금 1m 30에서 열리는 폭은 대략 4, 3, 12, 한 85에서 90cm 정도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열리는 형태예요. 지금 현재 형태가. 그래서 충분하긴 하지만 혹여나 이거보다 더 넓게끔 열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여기 이쪽 가벽을 철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네 보면은 이쪽에 이 가벽이 있는데요. 이 가벽을 여기까지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대략 1m 70cm 정도가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넓이인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잡아보면 이렇게 이 정도 설치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제 열리는 요 부분들이 지금 약간 제가 연동이라서 여기 놔뒀는데, 자. 이 정도까지 네, 열려버리는 거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 거죠. 네, 요 정도까지 열려버린다. 그래서 3연동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확장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확장해 놓으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뭐 3연동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문들이 있어서 뭐 굳이 뭐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층간소음 매트를 이제 깔게 될 때 이 3연동은 이제 문틀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삼연동 같은 경우는 이 벽과 이 벽 사이 안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출되는 부위도 없어요. 그래서 층간소음 매트를 깔아 넣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84 ABC 다 모두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층간 소음 매트를 깔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삼연동 부분도 확장을 통해서 더 넓은 개구부를 만들고, 그리고 매트 같은 거 이렇게 절단하는 이런 부분도 뭐 크게 없이 모든 바닥 부분을 다 시공할 수 있게끔 또 할 수 있는 게 바로 삼연동입니다. 삼연동 같은 경우 워낙에 방풍이나 방한 기능이 너무나 우수한 어떤 도어라서 충분히 고려하셔도 되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포지션도 일반 도어들보다 좀 더 저렴하지만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유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안방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외창이 없어서 이렇게 크게 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화장실 소음이라든지 뭐 화장대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시각적으로 공간을 좀 차단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때, 여기 이제 원슬라이딩 대부분 통창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네, 이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크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이렇게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이 이제 열릴 때 이쪽 콘센트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가려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슬라이딩 도어는 문을 이제 열어놓고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닫아놓고 사용하는 거라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만약에 붙박이장이 이제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붙박이장 같은 경우가 뭐 만약에 한 600 정도 되는 거니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한 요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이렇게 들어올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로 들어오는 거라서 원슬라이딩을 설치하고도 제가 봤을 때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실측을 하면서 원슬라이딩을 설치하고자 하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계약하셨을 때 현관을 실측할 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실측을 해서 견적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그리고 혹시나 붙박이장이 들어올 때 어떤 문제점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 B타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중문을 다 모든 중문을 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신 방향대로 컬러 감이라든지 유리 모든 게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고민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 문다소에서 홍보하고 있는 카페 게시글에 또는 이제 게시글 안에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거나, 쇼룸 같은 경우는 방문 예약을 통해서 언제든지 좀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뭐 7시 이후 저녁에도 늦게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만 해주시면. 그래서 시간이 뭐 평일이나 주말 때 부족한다고 하면 저녁 시간대도 언제든지 20분 거리 안에 쇼룸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상담 바로 오시면 친절하게 상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제 84 B타입 설명을 보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들은 전화나 카페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고 세심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가 개최가 될 때 저희 문다소 중문 부스에 꼭 한번 좀 방문하셔서 비교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